아이비가 1968년도에 생기는 초창기서부터 아이비는 유엔 주재원들 자녀들이 본국에 대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대입시험과 그 대입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엔의 공식 언어가 영어로 스페인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비의 공식 언어, 처음부터 아이비의 공식 언어도 영어로 스페인어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게 제주국제학교에서도 그렇고 국어, 국사 빼놓고 다 영어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비를 도입하자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아이비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공교육에 뭔가 개선할 점을 한번 이제 찾아보자라는 식의 논조의 글을 처음 쓴 게 2015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매일경제 일면 헤드라인으로 확대 취재해달라는 그 요청받고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우연히 일본은 자국어로 바꿔서 공교육의 공립학교에 무상 도입을 이미 3년 전에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연히 이제 처음 발견을 하게 돼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이 됐는데 독일 교사들은 영어 연수를 100%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연수까지 자국어화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연수까지 자국어화를 한 최초가 2013년도에 번역이 결정된 일본어화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어화가 되고 나서 중국어권과 아랍어권이 발끈했었대요. 왜냐면 거기가 인구도 훨씬 더 많고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클 수 있는데 일본은 중국어권이나 아랍어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 수고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일본어를 먼저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의아함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직접 물어봤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비유 측에서의 얘기는 일본은 수많은 영리, 비영리 국제기구들의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해왔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웠던 건 그게 2013년에 결정이 됐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한 건 2016년 1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제대로 보도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언론을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일본 언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도배가 많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홈페이지를 뒤져서 일본의 문부과학성 사이트를 뒤져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한데 담당자를 좀 바꿔달라. 이게 왜 도입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자를 몇 달을 건너가지고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랑 통화했던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길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려면 경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경제 재건의 핵심은 인재혁명이다. 인재혁명은 교육혁신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서 뭐를 하나 바꾸면 다른 것도 다 같이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고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더라. 그래서 그때 표현으로는 한국의 개념으로 보면 히딩크를 통째로 영입하듯이 아이비를 통째로 영입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미친 영향을 무슨 훈련 방법 하나, 무슨 이 사람 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 문화, 철학 이런 거가 바뀌는데 굉장히 이제 분기점 역할을 하신 거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주도를 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알아보니까 아베 신조 총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럼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런 걸 하게 됐는가?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웠던 거죠. 시대적인 전환기에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적인 논리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또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는 그런 학교에서만 운영되던 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국가가 나서서 전체 자국어로 바꿔서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해소하겠다라는 좌적인 논리와 같이 국민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이걸 국가 차원에서 주도를 한다는 걸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2013년 1월 24일 날 국가교육재생실행회의라는 국가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만듭니다. 실행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교육과 관련된 많은 기구들을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진짜 실행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기필코 실행을 시키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 기구 위원회 이름에 이제 실행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3년 6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7년 후인 2020년 수능을 폐지하겠다요. 일본도 센터 시험이라는 수능 같은 객관식 선다형 시험, 대입 시험이 있었어요. 그걸 폐지하고 다른 걸로 바꾸겠다요. 그리고 그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롤모델로 IB라는 거를 국가가 전체 자국어로 바꿔서 공립학교에, 공교육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때 선언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선언을 하는, 그러니까 IB를 도입하는 그 선언을 교육부 장관이 그냥 발표하는 이런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전 국무위원들이 다 들어오는 국무회의 결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는 각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캐비넷 디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언론들을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 항상 IB 교육이라는 단어 앞에는 각의 결정에 의해서 도입된 IB 교육 이렇게 관용구가 붙었어요. 더 놀라웠던 거는 2017년에 3월에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요코하마에서 열렸는데 왕실에서 나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문부과학성에서 IB 커미티를 만들었는데 동경대, 교토대, 게이오대, 와세다대의 총장부총장급 그 리더 인사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전경련에 해당하는 기구가 경단련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위원으로 들어오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교육 프로그램,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그거 하나를 도입하는데 총리실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주도를 하고 그냥 온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막 추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에 대한 그 보도가 국내에서 거의 제대로 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걱정이 돼서 그거를 그때서부터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칼럼에서 우리도 공교육에 도입을 해보자라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책을 써가지고 낸 게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나온 이후로 가장 처음 관심을 보인 곳은 서울시 교육청이었어요.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프로젝트를 의뢰를 하셨어요. 그게 2017년 여름인데 막 시작할 때 즈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심을 보였던 분이 제주도의 이성문 교육감님이셨어요. 근데 제주도의 이성문 교육감님은 정교조 해직교사 출신이시고, 정교조 지부장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감 되시기 전에 그 제주국제학교에 IB가 도입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도입 반대 시위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제 IB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때 그럼 교육감 되시고 나서 왜 바뀌셨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좋다는 거라면 왜 그거를 그 수천만 원씩의 학비를 낼 수 있는 0.1%의 애들만 혜택을 받느냐, 왜 99.9%의 일반 공교육 아이들은 왜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느냐라는 기회균등의 원리로 이 교육을 바라보고 계셨었어요. 이제 2017년 12월 3일에 언론의 최초로 우리 교육 당국의 수장 중에서는 최초로 IB를 한국어화해서 공교육에 도입하겠다라는 공개 선언을 언론에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제가 IBO 홈페이지 뒤져서 대표 메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좀 한국어화에 대한 협상을 논의를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냈는데
IBO는 기본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었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IBO 측의 내부적인 그런 방침은 이제 정중하게 거절 공문을 보내자는 것이 이제 내부적인 얘기였다라고 해요. 일본은 계속 기부도 해왔었고, 그 다음에 4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로 문부과학성이라는 정부가 협상을 진행한 거였고, 우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있지만 사실은 제주는 세종 빼고는 가장 작은 교육청이었고 그냥 교육감 한 명의 요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규모의 경제성 면에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였고 그다가 일본어화하는 것에도 중국어권, 아랍어권이 발끈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번역 프로젝트는 사실은 중국어권과 아랍어권이 오히려 상식적으로도 더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 한국어화는 뭐 누가 봐도 이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공식적인 답변으로 이제 거절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건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공문을 우리가 받으면 그걸 다시 번복하기는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문이 나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 다행스럽게 2018년 3월에 싱가포르에서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디렉터 제너럴을 비롯해서 여러 각 담당 부서의 그런 리더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 한국에서도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누구도 사전 조율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자발적으로 제주 교육감이 가신다고 하니까 충남 교육감도 가신다고 하고 대구 교육청에서도 가신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도 계획하고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자발적으로 한국의 공교육계에서만 30명이나 되는 대표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때 이제 약간 30명이나 되는 대표단이 이렇게 가가지고 영수회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하루 전날까지도 이제 물밑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공문으로 나오기 전에 사전에 이제 듣잖아요. 근데 정중하게 고사하는 것이 리더십 팀의 입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거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해서 진짜 평창 동계올림픽 육지작전 짜듯이 작전을 짰어요. 우리는 일본을 해줬으니 우리도 해달라라는 논조로는 가지 말자. 그거는 약간 떼쓰는 것밖에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일본과 다른지 쪽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충남교육감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를 했는데 내가 1년에 결제하는 예산이 몇 조다. 인사를 하는 교원이 몇만 명이다. 이런 규모를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교육부 장관보다 우리나라의 교육감은 4년 임기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교육감과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대입제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IB 시작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미 준비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행정규칙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 이때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2009년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 문구에 의거해서 2010년부터 경기외고가 영어판으로 IB를 하는데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국내 학력을 인정받아서 이미 영어판으로 해도 제주국제학교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그 당시에도 우리는 이미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IB라는 것을 위해서 법과 제도와 재정과 행정과 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대입제도도 열려 있고 이런 거를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는 원래 다 모두 리더십 팀들이, 정중하게 고사를 하는 걸로 다 결론을 낸 상태로 사실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럼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러면 2018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IBO 이사회가 열린다. 그 이사회에 한국어화에 대한 안건을 공식 의제로 상정을 하겠다. 근데 거기서 부결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그 회의에서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 이사가 18명이라는데 친한파가 한 명도 없고 지한파가 한 명도 없어서 이사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너무 난감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천운으로 2018년 6월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각국의 언론에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신문, 텔레비전 모든 언론에서 트럼프, 김정은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IBO의 이사회에 레터를 썼습니다. 당신네들이 추구하는 이 교육의 가치 중에 하나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인재양성 아니냐. 그런데 언론을 봐라, 뉴스, 텔레비전을 봐라. 세계평화가 어디에서, 작금의 세계평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느냐. 한반도에서 시작이 된다. 이러한 시점에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씨앗을 한반도에 뿌린다면 당신네들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평화에 역사적으로 기여를 하는 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요지의 레터를 보냈고 2018년 5월에 제네바 이사회에서 이제 결론이 그러면 당장 시작하기보다 한국의 공교육의 공립학교의 IB가 도입이 됐을 때 그 IB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8년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전부 다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러면 한국어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논의가 돼서 그러면 어떤 과목을 먼저 한국어화를 할 것인지, 교원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채점과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 강론에 들어가는 그 디테일 작업의 협상을 그 이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첫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시험을 치르게 할지, 그걸 위해서 이제 거꾸로 고등학교 1학년은 언제 입학하게 할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인증은 언제 시작할지, 이거를 이제 역으로 로드맵을 짠 거거든요. 그렇게 로드맵을 짜가지고 이제 그런 거가 다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사인을 한 게 2019년 7월이고, 그때 이제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동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이 동시에 IB를 시작을 했다는 것. 시대가 요구하는 수월성이라는 하나의 명분과 극소수의 일부만이 아닌 일반적인 99%의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편교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동시에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는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진영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잦아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2017년에 제주 이성문 교육감님이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점에 대구는 장학사 장학관들이 스터디를 짜가지고 IB에 대한 공부를 여러 명이 팀을 짜서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 하나 이외에는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이러면서 공부를 해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질문들을 수십 개를 모아가지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구교육청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2018년 봄에 그 교육감 선거가 있고 나서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선거 때 IB 도입과 추진을 강력한 공약으로 걸고서 시작을 하셨고,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되신 이후로 IB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주 디테일한 실행 플랜을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 탄탄한 그 인력 풀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탑과 중간이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거기는 이제 추진이 됐었던 거고요. IB는 기본적으로 2019년 7월에 처음으로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동시에 한국어화에 사인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대구하고 제주가 첫 모델인데 매우 전혀 다른 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의 모델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명분이 일단 큽니다. IB를 준비하면서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IB를 보는 사람은 수능을 볼 수 없다라는 거를 처음서부터 이제 알리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입학할 때서부터 IB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의 그 수능을 꼭 봐야 되는 그 전형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그걸 감수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능을 포기하고 이거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IB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구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원래 제주도의 이성문 교육감께서 기회균 등의 원리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IB를 선택을 했는데 제주시가 아닌 굉장히 비평준화 미달인 낙후된 읍면 지역의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의 전교생에게 IB를 적용하는 IB식 수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한 제주, 대구에 더해서 공약하신 후보들이 당선되신 곳이 서울, 경기, 충남, 경남이었고요. 공약하지 않았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제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곳이 부산, 전남, 전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진보나 보수나 이런 진영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로 여러 교육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IB 학생들이 특혜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공정성에 있어서도 말이 안 되지만 문제는 IB도 국내의 공교육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공교육 이수자이기 때문에 특정 대입 전형의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거는 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평하게 대우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여야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서 IB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합법적으로 공교육 이수자인데 수능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그 수능 최저를 면제를 하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서의 융통성을 허용하자는 그런 법안 발의까지 된 상태입니다.